국내 주요 사건, 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주제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윤창호법 시행 한 달을 점검을 해봤었는데 또 관련 소식을 다루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현직 서울고검 부장검사가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앞서 다른 서울고검 검사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불과 나흘 만입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적발이 된 겁니까, 교수님? 네, 지금 이 서울고검 부장검사이신데요. 네. 이분이 이제 상당히 음주를 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주차를 시키려고 아파트 주차장으로 차를 몰고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만취하다 보니 다른 차량을 긁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뺑소니가 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당시에 근처에 이제 그 차량의 운전자 피해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제지하려고 했었는데도 무시하고 지나가서 신고를 하게 돼서 경찰이 현장에 와가지고 예. 음주 측정을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를 해서 네.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다고 하죠. 예. 혈중 알코올 농도 당시에 0.264 면허 취소입니다. 네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현직 부장검사가 음주운전을 하고 또 이것도 모자라서 뺑소니, 그러니까 사고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도주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윤창호법이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법으로 했을 때는 네네.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이 되는 것이죠. 예. 더불어서 음주운전으로 지금 0.2 혈중 알코올농도가 예. 264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의 남자 성인 기준으로 해서 네. 소주를 10잔 이상, 쉽게 말하면 적어도 소주 한 병 반 이상을 대낮에 마시고 운전을 했다라고 보이고요. 네. 더불어서 그 음주 측정을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거부해서 그렇죠. 그걸로 인해서 지금 현장에서 지금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라고 네네.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현재 0.2% 이상일 경우에는 이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 내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 나름대로 지금 검찰의 구형 기준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미 2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것도 오래된 것이 아니고 예. 2015년 그리고 또 재작년인가 한 번 네. 있었고 이번에 있어서 이른바 한 3년 사이에 3회 이상 이런 식으로 됐을 경우에는 검찰 같은 경우에도 더 이상 벌금형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 바로 이 불구속 구공판 내지 제가 봤을 때는 시범 케이스로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만약에 영장이 나온다고 하면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윤창호법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검찰 내부의 징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무원과 더불어서 준사법기관이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도 이른바 검사징계법이란 것이 있습니다. 네. 검사징계법에 따를 때는 징계 처분이 이제 해임, 면직, 정직 이런 식으로 돼 네네. 있는데 이 징계 기준을 명확히 했는 이 대검 검찰 공무원 징계 처분 기준에 따를 때에 예.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경우에는 면직 또는 파면의 중징계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 부분에 내부적인 징계위원회 징계 절차를 거쳐서 파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네네. 말씀드렸듯이 앞에 있는 형사 절차로서의 어떤 징역과 별도로 네. 어떤 신분에 있어서 더 이상 검사의 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 그런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이번이 세 번째 음주운전에 걸린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중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난 23일에는 서울고검 소속 이 검사가 또 다른 검사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서 또 적발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그 사건은 이제 그 서울중앙지법 앞에 도로에서 앞차를 들이받아가지고 충돌한 사건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95% 면허 정지. 아직까지 이제 윤창호법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하반기부터 적용이 되다 보니까 면허 정지입니다. 지금은 그러나 만약에 새 법에 의하면은 0.08이 기준이기 때문에 이제 면허 취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준인데요.
예. 어쨌든 그런 이유로 앞차를 들이받아가지고 사고를 또 낸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이고 네. 그것도 또 검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음주운전을 한다는 게 참 납득이 안 되거든요. 네, 연달아서 지금 계속 뭐 같은 소속 검사들이 예. 이렇게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거나 또는 뭐 면허 취소 수준의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면 이건 조직에서 뭔가 이게 좀 전반적인 해이가 존재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법한 이런 예. 이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징계를 어떻게 받았는지 그 전에 그게 이제 굉장히 궁금해서 이제 찾아보면 네. 결국은 음주를 해봤자 그 내부에서 감봉이나 기껏해야 많이 나와봤자 이제 재차 음주운전으로 걸리면은 이제 1개월 정직 정도밖에는 주지를 못하는 상황이었던 네.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현직 검사들은 징계 수위가 뭐 별로 높지가 않고 예. 또 이제 뭐 전보 조치돼서 지방으로 또 내려가면 또 좀 이렇게 뭔가 분위기가 쇄신되고 이러다 보니 예. 경각심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달아서 이렇게 사고가 나는 건 아닌지 한번 돌이켜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검사들이 음주운전에 걸리더라도 솜방망이 징계를 받다 보니까 좀 안이한 생각을 하게 됐다. 결국은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번 주 일요일 날 오후에 사고를 낸 그 고등검찰 부장검사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한번 음주운전이 있을 때는 감봉 1개월, 그리고 2017년에 또 한 번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예. 정직 1개월로 지금 그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었냐. 그러다 보니까 뭐 내가 한잔하고 걸려봤자 내 신분에 큰 차이가 없어. 이런 어떤 그 무신경한 어떤 상황이 계속 상습적으로 반복되지 않은가 하는 그런 그 비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물론 그 검사란 것이 그 판사에 준하는 정도의 어떤 사법적인 준사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어떤 신분을 보장해 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윤창호법 취지에 따라서 법을 지키고 오히려 그 위반하는 사람을 엄히 처벌해야 될 주체가 오히려 스스로 법을 위반했을 때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그 검찰의 권위는 어디로 가고 검찰의 전립 기반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어떤 그 검사 제도를 보조하는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이번 시점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엄한 어떤 그 신분상의 불이익을 통해서 예. 다른 어떤 그 검사들이 즉 이와 같은 일을 어떤 일벌백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예. 앞으로 이제 검사 조직을 다잡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요. 더불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 최근에 있었던 두 번 사건은 다른 곳이 아니고 서울 고등검찰청의 부장검사가 저질렀다는 점에서 우리가 법조인으로서 봤을 때는 좀 특이한 현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일반 지방검찰청에 있는 부장검사와 달리 고등검찰청 같은 경우에는 검찰 내에서는 비교적 한직이다. 앞으로 승진이나 이런 부분이 좀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런 그 얘기가 적지 않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기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직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에 비해서 조금 시간도 있고 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않은가 하는 분석이 사실 가능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고등검찰청 내에 스스로의 어떤 개혁에 대한 노력 또 본인들이 어떤 국민에 봉사하려고 하는 그런 다짐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번 이 두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서 자신들의 동료인 현직 검사에게 징역형까지 구형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법에 예외가 있기는 어렵다라고 예. 봅니다. 아시다시피 그 박상기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말에 네. 이 청와대 이제 TV에 그 나와서 기존에 있던 이른바 음주운전 삼진 아웃 제도를 확실하게 강화해서 예. 시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설령 어떻게 보면은 자기 몸의 일부라 한다 하더라도 네. 이른바 읍참 마속하는 그런 네네. 어떤 일벌백계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해서 사회 전부에 놓여진 어떤 그 음주운전 강화를 한다는 취지를 그 굉장히 높여질 필요가 있는데 예.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이제 검찰에서 징역형을 구하는 것을 넘어서 예. 그 전에 이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을 불구속 재판에 넘길 것인가 아니면은 구속해서 재판에 넘길 것인가 아마 경찰에서 그와 같은 어떤 그 신병에 관한 것을 굉장히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현직 부장검사들이 잇따라서 이렇게 음주운전에 적발이 되다 보니까 검찰로서도 사실 또 좀 신뢰도 떨어지게 되고 이 여론의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 어떻게 자성의 목소리로 좀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글쎄 일단은 제살깎기 같이 예. 뭐 상당 부분 좀 고통이 있는 그런 뭐
경각심을 가져야 될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네. 만약에 결국은 법을 이제 집행하는, 구형하는 이런 검사들조차 이제 법을 법대로 집행을 안 하면은 도대체 어느 국민이 지금 이 윤창호법이라는 걸 따르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뭐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뭐 징역형이 나오도록 일단은 차후에 이제 온 국민이 아마 예후 주시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실수 없이 진행을 제대로 하고 예. 그리고는 이제 뭐 내부적으로도 징계를 뭐 상당히 좀 신분의 위협이 될 정도의 네네. 그런 이제 뭐 충분히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경각심을 주는 정도의 그런 징계를 뭐 집행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확실하게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번에 좀 본보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